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목처럼 기술을 사용하는 당신의 인생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테크놀로지가 너무 발달했어요. 너무 발달해서 이제는 정말 기술을 가진 자가 인간을 지배하는 걸 넘어서서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기술을 사용하는 당신의 인생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계속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개신교적인 종교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미 선을 넘는 너무 발달한 기술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기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기술 자체가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기술을 전혀 하지 않고 기술을 다 버리고 외딴 섬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님이 자동차 회사에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자동차를 열심히 공부하고 자동차를 열심히 만들어서 세상에 갖다 파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문제는 그 기술이 어디에 사용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님이 만든 자동차가 장애인을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로 사용되고 또 그 자동차를 이용해서 앰뷸런스가 돼서 아픈 사람들을 빨리 병원에 데려다주고 혹은 경찰차가 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지키고 혹은 군인이 타는 트럭이 돼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좋은 용도로 사용된다면 님이 개발한 기술은 좋은 데 사용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항상 범죄가 있어요. 범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님이 만든 자동차가 유괴범들이 그 자동차를 이용해서 유괴를 할 수가 있고 납치를 할 수가 있고 또 살인자가 그 차를 이용해서 그 차를 몰고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을 때려 박아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즉 님이 하는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건데 그것이 어떻게 세상에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술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늘 모니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을 악한 자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그 기술을 선한 방향으로 이끄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사람들이 다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돈을 벌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그 방향성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그 방향성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걸 많이 봅니다. 특히 제가 이 개인 방송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도 처음에 개인 방송을 시작했어요. 왜 시작했었냐면 제가 세상에 좀 봉사활동하는 개념으로도 시작했고 또 돈도 벌고 싶었어요. 당시 제가 이 개인 방송을 시작할 때 그 붐이 다들 개인 방송 하자, 개인 방송 돈 많이 번다, 이런 풍조도 있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개인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님도 인생에서 한 번쯤은 개인 방송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미디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자, 미디어의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영상 A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상 B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영상 A는 사람들이 잘 안 봐요. 인기가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우연히 영상 B를 만들었는데 B는 인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미디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그러면 B를 계속 만들면 되겠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왜 B를 좋아하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더 강화시키면 되겠네 라고 미디어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가 항상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적이고 성적으로 음란하고 퇴폐하고 그리고 반사회적이고 그리고 좌파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좌파는 나쁜 겁니다. 좌파는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저주하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의 성향으로 만든 거예요. 굉장히 악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자꾸 미디어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끕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평소에 사회 불만이 별로 없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크게 영향받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우연히 제가 뭐 범죄 스릴러 영화를 봤다고 해서 그거 보고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냥 저런 범죄가 있구나. 그리고 그 극 중에서 일어나는 그런 스릴러의 그런 텐션을 보면서 좀 긴장하고 좀 어떤 부분에서 재밌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평소에 제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화 한번 보고 끊고 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영화 보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건강한 사람인데. 근데 세상에는 굉장히 불행하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기 힘들고 그 끝 밑도 보이지 않는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미디어에 노출되는 순간 그 어두움이 더 자극되고 그래서 결국 범죄 성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어가 흘러가는 방향이 이 세상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심지어 저도 미디어에 별로 영향받지 않는다고 한 저조차도 미디어에 영향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신교인들 사이에서는 요즘 무슨 운동이 벌어지고 있냐면 미디어 금식이라는 운동을 해요. 그래서 개신교 종교는 기본적으로 세상 미디어가 매우 악한 흐름이 있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미디어를 좀 절제하고 미디어 금식을 하고 그 미디어를 좀 덜 보는 시간에 성경책을 더 보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쪽으로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도 비슷한 걸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노력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미디어의 타겟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 자체가 인공지능 시대예요. 그래서 폭력적인 걸 좋아하는 성향이 왜 폭력적인 성향에 빠지는지를 인공지능이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자꾸 계속 폭력적인 장면을 노출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타락한 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는 인간을 그 인공지능이 귀신같이 찾아내서 그거를 더더욱 부추깁니다. 마찬가지로 그 남의 거를 자꾸 훔치고 싶어하고 가져가고 싶어하고 막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좌파 성향의 미디어를 자꾸 인공지능이 틀어줘요. 그래서 마치 세상에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게 없는 건데 마치 부자들이 자기 걸 뺏어갔다는 식으로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점점점 반사회적인 행동을 키우게 되고 결국에 부자들이 가진 돈 다 내놔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이 싹 트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을 사용하는 그 인생의 방향성 그거를 정말 점검할 필요가 있고 기술을 접하는 여러분들의 방향성도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시면 안 됩니다. 님이 만들고 있는 기술 그리고 님이 사용하는 기술의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항상 체크를 하세요. 아시겠죠? 저도 그거를 인식하는 순간 제 채널 방향성도 매우 달라지고 있어요. 저는 이 개인 방송이라는 플랫폼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계속 중독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중독시키지 않고 건강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살게 만들까 그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요즘 부업으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개발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요즘 뭐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하냐면 사용자 데이터 컬렉션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걸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중독에 빠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자가 뭐 예를 들면 육아 정보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계속 육아 정보만 보내줘서 육아 정보에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라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폭력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는 거를 좋아하는 영상을 좋아한다. 그거를 인공지능이 아는 순간
보통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폭력적인 영상에 노출되게 돼서 결국 그 사람은 폭력에 완전히 중독돼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중독의 시대입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무서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제 아들한테, 저희 가족한테 미디어 노출이 잘 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우 노력합니다. 아시겠죠? 다가오는 시대는 이제 중독의 시대예요. 폭력을 좋아하면 폭력에 중독됩니다. 야한 동영상에 좋아하면 야한 동영상에 중독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특히 잘 들으세요. 여성분들이 본인들은 야한 동영상 안 좋아해 라고 하지만 님들도 야한 동영상 보고 있어요. 뭔 줄 알아요? K드라마입니다. K드라마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정말 스윗하고 매너 좋고 돈 많고 멋진 남자가 나타나잖아요. 그거 자체가 야동이에요. 야동의 정의가 뭔지 알아요?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의 이성을 만들어 놓고 계속 유혹하고 중독시키는 게 이게 야동이에요. 여성분들도 야동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K드라마 시청을 줄이세요. K드라마 자꾸 보다 보면 건강한 남성상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돼서 결혼을 못하게 돼요. 아시겠죠? 특히 또 부부관계도 힘들어집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왜냐면 자꾸 자기 남편과 K드라마에 나오는 스윗한 남자와 비교하면서 자꾸 남편을 비판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중국인 친구가 있거든요. 중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자긴 정말 한국 문화가 너무 싫다 그런 거야. 한국 드라마 정말 싫대요.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허심탄회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부부싸움만 하면은 자기 그 중국인 와이프가 한류 드라마, K 드라마를 딱 켜놓고 볼륨을 완전 최대로 키운대요. 그렇게 하면서 그 K 드라마에서 그 한국 남자가 그 여자한테 굉장히 잘하는 장면만 계속 반복 틀어놓는데요. 그렇게 해놓고 봐봐라, 한국 남자들은 저렇게 여자한테 잘하는데 넌 왜 그러냐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 남자분들 보면은 실제로 K 드라마처럼 행동하나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작가가 만들어 놓은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기 위한 이상향의 그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빠지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는 세상은 굉장히 앞으로 편향되고 중독의 시대에 오게 되어 있어요. 특히 가난하신 분들은 특히 좌성향을 조심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님이 인생을 잘 뜯어보세요. 객관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본인이 왜 가난한지. 그러면 남들은 아주 객관적으로 님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뭐 예를 들면 도박에 중독됐기 때문이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암호화폐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식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묻지마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남은 얘기해 줍니다. 하지만 본인은 본인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못 보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난에 빠졌을 경우 가난에 빠진 사람들한테 인공지능은 자꾸 좌성향의 미디어를 님한테 틀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가난한 게 내 탓이 아니라 부자들이 계속 내 걸 뺏어갔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남에게 찾기 때문에 반사회적이고 적개심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부자들 다 때려 부셔가지고 부자들 돈 다 뺏어가지고 그거 내 거야. 이런 도둑놈 심보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결국엔 공산주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다가오는 시대는 되게 위험한 시대예요. 이 기술로 인해서 특히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사용하는 그리고 기술을 만들어내는 당신의 인생의 방향성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개신교인들 사이에서 매우 유행하는 문화 트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디어 금식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미디어를 줄이기 위해서 개신교인들은 굉장히 노력합니다. 좀 신앙심이 되게 강한 사람들은 집에 TV를 없애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 노출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건전하고 좋은 말씀인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교회 중심적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건전한 생활을 하는 트렌드가 요즘 그렇게 가고 있어요. 개신교 쪽은.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선과 악이 더욱더 심해질 거예요. 선한 사람들은 더 선해지고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질 겁니다. 그걸 부추기는 것이 바로 테크놀로지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통한 기술, 이 기술이 인간을 완전히 중독시켜 버리기 때문에 한번 악에 빠진 자는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악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법을 훈련하세요. 세상이 말하는 게 선이 아닙니다. 대중이 말하는 게 선이 아니에요.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들이 절대 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을 말하는 거는 인간이 듣기에는 불편한 말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악에 가까운 말들은 인간이 듣기에 너무 달콤한 말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기술을 사용하는 당신의 인생의 방향성을 이제 점검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